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예전에도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업무보고의 구체성에 대해서 한번 당부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이게 보건복지부에서의 현안에 대한 파악이 과연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는가 하는 걱정이 좀 돼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 중에 15페이지 보시면 2024년 수익률 15.3%, 수익금 160조 원 최고 성과 달성, 이렇게 굉장히 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수익률 얼마인지 아세요? 한 5% 안 되는.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6월 27일 공시하신 게 0.92%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8월 업무 보고가 나올 때는 거기에 대한 언급이 적어도 들어가서 내년에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것인지, 그러면 그 동안에 격차가 왜 난 것인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 혹은 대책이 좀 들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된 것처럼 잘 된 것만 써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영역에서도 똑같아요. 지금 이거가 자체평가, 이거는 국회에 내시는 거니까 뭐 어느 정도는 또 다 못 쓰시는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지금 제가 받아온 게 2024년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 보건복지부 내부 자체평가 보고서인데, 2024년에 응급의료 서비스 향상 및 인프라 강화가 매우 우수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대책 마련하라고 했고, 세 차례 발표했고, 중증 응급 질환별 순환 당직 실시하라고 했고, 뭐 어린이 병원, 소아 전문 응급센터, 권역 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했다. 이게 내용의 전부거든요. 그리고 평가 결과도 근거를 보면 전부 과제 적절성, 의견 수렴 적절성, 특이사항 다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지금 상황이 좋지 않죠. 지금 보면 인구 10만의 밀양에서 마지막 응급실 운영 중단됐다. 언론 보도 보셨죠? 네, 알고 그리고 있습니다. 빅5 응급실 지금 본원 팔로업 환자도 못 보는 상황인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현장 이탈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제는 기사도 안 나는 정도의 상황인데, 이거를 내부 보고서 자체 평가를 매우 우수라고 이렇게 보고가 되면 과연 우수하지 않다고 평가하는 거는 어떤 상황인가 걱정이 많이 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지금 그나마라도 잘 했다고 하신 내용을 보면 다 인프라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사실 다 하라고 했다, 지침을 내렸다의 수준이에요. 근데 이 모든 영역이 추가적인 인력 유입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저희가 전공의 복귀율 현황을 받았더니 이 미복귀율이 높은 상위 10개과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다 들어가 있죠. 네. 소아청소년과 거의 5% 정도밖에 복귀 안 한 걸로. 그런데 이 친구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도 최근 3, 4년 이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했던 전공의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미국 복귀했고, 이것도 사실 보건복지부 미리 알고 있었죠. 6월, 7월에 이미 대전협에서 설문조사해서 복귀, 미복귀 의향조사 했을 때 핵심의료과부터 더 안 하겠다는 게 70몇 % 이상 나왔던 거 알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 대책이 하나도 없고, 오늘 주신 보건복지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도 지금 이게 의계특위가 국민참여의료혁신위원회 출범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뭐 이번에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 방안에 대한 연구 이번에 내신 거 봤는데, 여기 형사처벌 34건밖에 연간 안 된다는 식으로 보도 여러 개가 쏟아져 나왔어요. 이 데이터를 보고. 그리고 제가 낸 응급의료 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또 신중 검토로 내셨더라고요. 그런데 국회에서는 지금 응급환자는 무조건 우선 수용하라는 법안도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떠나 있는 전공의 혹은 현재 이 상황을 지켜본 의대생들이 다음에 이 과를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내용이 전혀 없어서 제가 직접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답변하실 때 이 핵심 의료에서 이탈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두 가지 중에 이 급여에 대한 것과 하나는 네. 또 사법 리스크를 직접 언급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어떠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필수 의료 인력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구조적인 의료 개혁이 이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단기적인 대책이라도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저희도 하고요. 이제 조금 이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말하면 필수 의료에 대한 수가 보상을 100% 하는 걸 30년까지는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 그런 계획이 하나가 있고,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좀 다양한 그런 대안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환자 측하고의 협의도 필요한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좀 이 더- 협의 때문에 진행이 네, 안 돼서 지연- 지난번 소위에서도 네, 신중 네. 검토로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거 이렇게 1년, 2년 가는 사이에 전국 모든 의국 공중분해됩니다. 수련 받아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굉장히 그래서- 전향적인 정부 측의 의지가 있지 않으면 네. 이 부분은 사회적 합의만으로는 단시간에 해결되기는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해결책 혹은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 메시지로 나오지 않으면 생각보다 이 의료 기술의 명맥은 빨리 끊길 겁니다. 네. 아마 그 위기에 대해서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장관님, 가정의학과 전문이시니까 당연히 의대교육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네. 해부학이라는 학문이 네. 그 이후에 생리학, 병리학 그리고 여기 청장님도 계시지만 내과학으로 연결되는 동안 그리고 나중에 신경외과 배우고 이러면 신경해부도 따로 배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번에 보면 2025년 7월 8일자로 해부교육 지원센터 공모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 현재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아직은 좀 진행이 더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해부 교육을 따로 떼서 시행한다는 것이 과연 이론 실습 심지어 뭐 태깅 시험 이런 거 보고 중간중간에 임상하면서 들어가야 되는 교육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게 진행을 하면서 보완할 수 있는 성격의 정책이라고 보시는지 앞으로 의대 교육에 관해서 또 늘어난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네. 지방에서 지금도 기초교육할 교수가 없는 상황에서 각 학교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최소한의 기초교육의 역량을 이 센터를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교육의 방식인지, 두 번째는 이거를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더니 단년도 예산 사업인데다가 지속성에 대해서 아직은 확실하게 확정된 바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올해 발생하는 예산의 소요와 그래서 만약에 센터가 확충이 되거나 기자재가 들어갔을 때 그 이후에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해결 방안이 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급하게 해결할 게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거친 이후에 다시 시행을 검토해야 되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해부학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의대 교육의 시작이어서 되게 중요성은 잘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그 해부교육 지원센터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기획에 대한 내용이나 진행 상황을 한번 재점검해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파악을 하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주 세부적인 절차까지를 다 보고받지는 못해서요. 말씀하신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어떻게 있는지 확인을 하겠습니다.